바둑알이 바닥에 차르르 쏟아지고 비명이 들린다. 불타는 기지에서 탈출하는 헬기와 달려가는 두 주인공. 추자씨, 어서 뛰어! 헬기 놓쳐 있어! 은퇴는 없다! 지휘어 스파이의 위대한 반격! 자네였나? 우리나라를 파넘기려 한 게. 최영감이 총을 겨누고 만수가 충격받는다. 박 실장, 바둑이나 두지 왜 여기까지 왔어? 30년 지기 친구가 적이 되었다. 그 결말은 정오의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는 종로. 만수는 오늘도 익숙한 발걸음으로 바둑기원을 향한다. 낡은 양복 바지에 칼 같은 주름, 빛바랜 중절모. 그는 스스로를 품격 있는 은퇴자라 정의하지만 사실 집에서는 손주들에게 리모컨 주도권조차 뺏긴 찬밥 신세다. 어이, 박 실장. 오늘도 출근 도장 찍나? 만수가 고개를 돌리자 새빨간 원피스에 커다란 선글라스를 쓴 김춘자가 부채질을 하며 서 있다. 만수는 헛기침을 하며 대답한다. 허허, 김 여사. 사람이 루틴이 있어야지. 그나저나 오늘 복장이 아주. 어디 무도회라도 가시나? 무도회는 무슨? 이 동네 돌아가는 꼴이 하도 수상해서 감시하러 나왔지. 저기 좀 봐. 춘자가 가리킨 곳은 평소 파리만 날리던 거북이 복덕방이었다. 그런데 오늘따라 검은 선글라스를 낀 건장한 청년들이 문 앞을 지키고 서 있는 게 아닌가. 만수의 공무원 직감이 발동했다. 30년 넘게 민원실에서 진상 고객을 상대하며 다져진 촉이었다. 아이고, 형님. 아니, 박 실장님. 지금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이 소장이 다급히 만수를 밀어내려 했지만 만수는 이미 책상 위에 놓인 기묘한 가방을 목격했다. 가방 안에는 수천 장의 문서가 아닌 최첨단 소형 카메라와 도청 장치, 그리고 빨간 구두 한 켤레가 들어 있었다. 이 소장, 이게 다 뭔가? 자네 부동산 때려치우고 골동품 장사라도 하나? 그때 안쪽 방에서 육중한 체구의 사내가 걸어 나왔다. 사내의 손에는 국가정보국의 IS이라 적힌 신분증이 들려 있었다. 박만수 씨 되십니까? 저희가 당신을 한참 찾았습니다. 만수는 영문도 모른 채 안쪽 비밀방으로 안내되었다. 벽면에는 종로 일대의 지도가 빼곡히 붙어 있었고 놀랍게도 그 지도 중심에는 만수가 매일 가는 기원과 노인복지관이 표시되어 있었다. 박 실장님, 당신은 30년 동안 이 동네 모든 노인의 가계도와 성격, 약점을 파악하고 계시죠? 저희는 지금 종로에 숨어든 국제산업 스파이 블랙 타이거를 쫓고 있습니다. 그는 노인으로 변장해 탑골공원에서 정보를 거래하고 있어요. 사내의 설명에 만수는 멍해졌다. 첩보 영화에서나 보던 이야기가 내 눈앞에서 펼쳐지다니. 우리는 현장에 투입되어도 노인들의 커뮤니티에 섞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그들의 친구니까요. 내가 스파이를 잡으라고? 이 나이에? 이건 국가의 운명이 걸린 일입니다. 그리고 성공하시면 손주들이 원하는 최신형 게임기와 박 실장님이 평생 꿈꾸던 크루즈 여행권을 약속하죠. 만수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은퇴 후 느꼈던 무력감이 사라지고 젊은 시절의 혈기가 솟구쳤다. 좋소. 내가 뭘 하면 되지? 사내는 책상 위 빨간 구두를 만수에게 밀어줬다. 이건 단순한 구두가 아닙니다. 구부 안에 고감도 마이크가 장착되어 있고 뒤축을 3번 치면 본부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구두의 주인은 김춘자 여사입니다. 뭐? 김 여사가? 네, 김춘자 여사는 이미 우리 요원입니다.
박 실장님은 그녀의 파트너로 투입되는 겁니다. 암호명은 남산 독수리입니다. 만수는 입을 쩍 벌렸다. 매일 티격태격하던 춘자가 사실은 국정원 요원이었다니.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 복덕방 밖으로 나온 만수. 문 앞에서 기다리던 춘자가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며 윙크를 한다. 어이, 남산 독수리. 준비됐어? 오늘 바둑기원에서 블랙 타이거와 접선이 있을 거야. 만수는 어색하게 빨간 구두를 들고 그녀를 따라 나섰다. 그의 품 안에는 틀니 대신 소형 통신기가 들어 있었다. 자, 박 실장. 아니, 독수리 동지. 이제부터 연애하는 척 하면서 기원으로 들어가는 거야. 내 허리를 감싸라고. 만수는 쑥스러워하면서도 춘자의 허리를 조심스레 감싸 안았다. 72세 박만수의 인생 2막, 아니 스파이 인생 1막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종로의 노을이 유난히 붉게 물들고 있었다. 종로의 낡은 건물 3층, 담배 연기와 커피 향이 자욱한 신선 기원의 문이 열렸다. 평소라면 만수가 구부정하게 들어섰겠지만 오늘은 달랐다. 춘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만수의 어깨에는 힘이 잔뜩 들어갔고 품 안의 소형 통신기는 그의 심장 박동에 맞춰 미세하게 진동하고 있었다. 어머 박 실장님, 오늘 아주게 타셨네. 김 여사님이랑 여긴 웬일이야? 기원 주인 김 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만수는 미리 준비한 대본을 읊었다. 허허, 오늘 우리 춘자 씨가 바둑 한 수 배우고 싶다길래 말이야. 제일 좋은 구석 자리로 하나 빼주게. 만수는 춘자를 데리고 기원 가장 깊숙한 곳 창가 자리로 향했다. 그곳은 오늘 국정원 정보원이 지목한 블랙 타이거의 접선 예상 지점이었다. 자리에 앉으려는 찰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만수의 앞길을 막아섰다. 이봐. 박 실장. 자네 오늘 나랑 결승국 두기로 한 날 아닌가? 어디서 여편네를 데리고 와서 딴청이야? 만수의 영원한 바둑 라이벌이자 퇴직 경찰 출신인 고집불통 최영감이었다. 최영감은 눈매가 날카로워 만수의 긴장한 표정을 금방이라도 읽어낼 것만 같았다. 춘자가 만수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빨리 떼어내요. 저기 10시 방향, 저자가 타깃이에요. 춘자가 귓속말로 속삭였다. 만수가 슬쩍 쳐다본 10시 방향에는 베이지색 낚시 조끼를 입고 조용히 신문을 읽는 노인이 앉아 있었다. 평범해 보였지만 손목에 찬 시계가 예사롭지 않았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스위스제 명품이었다. 최 영감님, 오늘 제가 좀 바빠서 내일 하면 안 될까요? 안 돼. 오늘 내가 자네 콧대를 꺾어 놓으려고 밤잠도 설치고 왔단 말이야. 최영감이 막무가내로 바둑판을 밀어넣으며 만수의 앞자리를 차지했다. 상황이 꼬였다. 타깃을 감시해야 하는데 최영감과 바둑을 두게 생겼다. 그때 춘자가 기지를 발휘했다. 어머, 최 선생님. 그럼 저랑 내기 바둑 한 판 어떠세요? 제가 지면 박 실장님이 선생님한테 보약 한 채 지어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호. 김 여사가? 좋지. 대신 내가 이기면 박 실장 저 친구 일주일 동안 내 가방 들고 다니기로 해. 춘자가 최영감의 시선을 끄는 사이 만수는 빨간 구두의 뒤축을 은밀히 3번 쳤다. 귀에 꽂힌 초미세 이어폰에서 차가운 요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독수리 들립니까?
타깃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지 사이에 든 마이크로필름을 넘길 겁니다. 접선책이 누구인지 확인하세요. 낚시 조끼를 입은 노인이 신문을 접더니 화장실 방향으로 향했다. 만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이고, 나도 화장실 좀 다녀와야겠네. 전립선이 영. 만수가 화장실 복도로 들어서자 타깃 노인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기원 청소부 복장을 한 사내가 나타났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신문 뭉치를 교환했다. 만수는 벽 뒤에 숨어 그 장면을 소형 카메라가 내장된 안경으로 촬영했다. 잡았다. 접선책은 청소부였어. 하지만 그 순간 만수의 주머니에서 요란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손주가 장난으로 설정해둔 만화 주제가 벨소리였다. 정의의 용사 나가신다. 복도에 정적이 흘렀다. 타깃 노인과 청소부 사내의 시선이 동시에 만수를 향했다. 청소부 사내가 품 안에서 날카로운 칼을 꺼내 들었다. 어이 할아버지, 안 듣는 척하느라 고생했는데 여기서 영원히 잠들어야겠어. 사내가 만수에게 달려들었다. 만수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런데 그때 30년 넘게 민원실에서 취객들의 멱살을 잡고 버텨온 몸의 기억이 살아났다. 만수는 본능적으로 들고 있던 바둑 통알이 가득 든 단지을 사내의 발밑으로 쏟아부었다. 이거나 먹어라, 이놈아. 우르르 쏟아진 수백 개의 바둑알 위로 사내가 미끄러졌다. 으악! 비명과 함께 사내가 고꾸라진 사이 만수는 구두 뒤축을 다시 3번 쳤다. 지원 바람. 신선 기원 화장실 복도. 춘자씨, 도와줘. 복도 끝에서 춘자가 쏜살같이 달려왔다. 그녀는 화려한 원피스 자락을 휘날리며 공중으로 몸을 날려 미끄러진 사내의 등 위에 올라탔다. 이 자식, 감히 내 파트너를 건드려. 춘자가 사내의 팔을 꺾으며 수갑을 채웠다. 만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벽에 기댔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생전 처음 느껴보는 짜릿함이었다. 잠시 후 복덕방 이 소장과 요원들이 들이닥쳐 타깃들을 연행했다. 상황이 종료되자 최 영감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복도로 나왔다. 이봐, 박 실장. 다독 두다 말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리고 김 여사는 왜 남자 위에 올라타 있어? 만수는 중절모를 고쳤으며 여유롭게 미소 지었다. 아, 별거 아니네. 그냥 바둑알 좀 줍고 있었어. 최 영감, 보약은 다음에 내가 한제 지어줌세. 오늘은 내가 좀 피곤해서 말이야. 만수는 춘자의 팔짱을 끼고 당당하게 기원을 나섰다. 등 뒤로 최 영감의 투덜거림이 들렸지만 만수의 귀에는 국정원 본부의 찬사가 더 크게 울리고 있었다. 독수리, 훌륭합니다. 첫 번째 임무 완수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블랙 타이거의 본거지가 확인되었습니다. 블랙 타이거의 본거지는 강남의 한 유명 콜라텍으로 밝혀진다. 스파이들의 암호를 풀기 위해 만수와 춘자는 화려한 댄스 복장을 하고 잠입하는데 과연 몸치 만수는 춤바람 사이에서 정보를 캐낼 수 있을까?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강남의 한복판. 평소라면 만수가 감히 발도 들이지 못했을 콜라텍 앞에 검정 세단 한 대가 멈춰섰다. 차 문이 열리고 내린 것은 우리가 알던 박만수가 아니었다. 번쩍이는 은갈치색 정장의 새하얀 백구두,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쫙 발라 넘긴 만수의 모습은 흡사 70년대 액션 영화의 주인공 같았다. 그 곁에는 옆트임이 깊게 파진 검은색 치파오를 입고 붉은 부채를 든 춘자가 서 있었다. 박 실장님, 아니 독수리. 오늘 임무는 저 무도장 지하 비밀 금고에 숨겨진 산업 스파이 명단을 확보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춘자의 목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낮게 울렸다. 만수는 마른 침을 삼키며 넥타이를 고쳐맸다. 근데 춘자 씨, 나 지루박은커녕 국민 체조도 겨우 하는데 춤추다가 정체 들통나면 어떡하지? 걱정 마요. 내가 리드할 테니까 당신은 그저 내 허리를 잡고 버티기만 해요. 그게 바로 스파이의 포커페이스니까. 무도장 안은 쿵쾅거리는 비트와 오색 찬란한 미러볼 불빛으로 가득했다. 수백 명의 시니어들이 음악에 맞춰 스텝을 밟고 있었다. 하지만 만수의 눈은 바쁘게 움직였다. 무대 위쪽 귀빈석, 오늘의 타깃인 블랙 타이거의 중간 보스 독사가 앉아 있었다. 독수리, 지금이에요. 스테이지 중앙으로 이동해서 시선을 끌어요. 춘자의 신호와 함께 두 사람은 무대 중앙으로 나섰다. 음악은 하필이면 비트가 아주 빠른 남행열차 리믹스였다. 춘자가 화려하게 턴을 하며 만수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으차차. 만수는 비틀거렸지만 춘자의 강한 손길이 그의 허리를 낚아챘다. 춘자는 만수를 휘두르며 화려한 댄스를 선보였고 무도장 사람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두 사람에게 쏠렸다. 와, 저 집 할아버지 스텝 좀 봐. 아주 예술인데? 사람들의 환호성이 터졌지만 사실 만수는 춘자에게 들려 공중에 떠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이 소란 덕분에 독사의 부하들이 무대 쪽을 구경하느라 경계가 느슨해졌다. 지금이에요. 2층으로. 춘자가 만수를 힘껏 밀치자 만수는 관성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무대 뒤 비상구 계단으로 몸을 숨겼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쉴 틈이 없었다. 그는 손목시계로 위장된 레이저 커터를 꺼내 금고실 문을 따기 시작했다. 지잉지잉. 문이 열리고 어두운 방이 나타났다. 만수는 야간 투시경을 쓰고 방 안을 훑쳤다. 방 한가운데 놓인 대형 서버. 만수는 본부에서 배운 대로 USB를 꽂으려 했다. 그런데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박 실장님, 바둑이나 두시지 여기까지 웬일이셔? 뒤를 돌아보니 독사의 최측근 경호원 칼날이 단도를 휘두르며 서 있었다. 그는 무도장에서의 소란이 함정임을 눈치채고 미리 매복해 있었던 것이다. 이보게. 오해하지 말게. 난 그냥 화장실을 찾다가 화장실을 금고실에서 찾아 지옥으로 가는 화장실이나 가보라고. 칼날이 번개처럼 달려들었다. 만수는 급히 몸을 날려 책상 뒤로 숨었다. 칼날의 단도가 책상에 깊게 박혔다. 만수는 공포에 질렸지만 그때 춘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백구두 뒤축에 최루가스 살포기가 있어요. 당장 사용해요. 아차, 맞다. 만수는 다급히 백구두 뒤축을 책상 모서리에 세게 내리쳤다. 치익 소리와 함께 자욱한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아, 내 눈. 칼날이 눈을 움켜쥐고 괴로워하는 사이 만수는 그동안 동사무소에서 다져진 서류 뭉치 던지기 실력을 발휘해 옆에 있던 무거운 트로피를 사내의 발등에 명중시켰다. 신봤다.
만수는 빛의 속도로 USB에 데이터를 전송했다. 전송률 98%, 99%, 100%. 완료 알림이 뜨자마자 만수는 창문을 깨고 뛰어내릴 기세로 달려나갔다. 하지만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포위된 상황. 그때 천장에서 밧줄이 내려왔다. 독수리, 내 손 잡아요. 춘자였다. 그녀는 헬기에서 내린 요원처럼 밧줄을 타고 내려와 만수의 허리를 낚아챘다. 두 사람은 그대로 창문을 깨고 건물 밖으로 탈출했다. 강남 한복판 2명의 시니어 스파이가 밤하늘을 가로지르며 와이어 액션을 펼쳤다. 건너편 건물 옥상에 안전하게 착륙한 만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내뱉었다. 춘자 씨, 나 이제 못하겠어. 심장이 멎을 것 같아. 춘자가 땀에 젖은 만수의 이마를 손수건으로 닦아주며 빙긋 웃었다. 그리고는 만수의 볼에 살짝 입을 맞췄다. 잘했어요, 독수리. 당신 정말 멋졌어.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던 진짜 인생 아니겠어요? 만수의 얼굴이 은갈치 정장보다 더 밝게 달아올랐다.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그때 춘자의 무전기에서 긴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본부다. 방금 입수한 명단을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블랙 타이거의 수장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사람이다. 지금 당장 복귀하라. 만수와 춘자의 눈이 마주쳤다. 과연 그 수장은 누구일까? 만수의 머릿속에 기원에서 함께 바둑을 두던 노인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국정원 본부로 소환된 만수. 그곳에서 마주한 블랙 타이거의 정체는 만수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우정과 국가 사이에서 고뇌하는 만수, 그리고 밝혀지는 춘자의 숨겨진 과거. 강남의 화려한 야경이 뒤로 밀려나고 만수와 춘자가 탄 검은 세단은 경기도 외곽의 한 외딴 창고로 향했다. 차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방금 전 춘자의 입맞춤에 설레던 만수의 마음은 본부의 긴급 무전 한 통에 차갑게 식어버렸다. 춘자 씨, 아까 그 무전. 블랙 타이거의 수장이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요? 춘자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과 분노가 교차하고 있었다. 박 실장님. 아니, 독수리. 우리 요원들이 방금 복구한 명단 맨 윗줄에 적힌 이름. 확인해 보세요. 춘자가 건넨 태블릿 PC를 받아든 만수의 손이 떨렸다. 화면 속에는 너무나 익숙한 얼굴이 웃고 있었다. 이럴 리가 없어. 최 영감이 나와 20년을 넘게 바둑을 두고 같이 막걸리를 마시던 최 영감이 국제 스파이 조직의 수장이라고. 만수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30년 지기 친구이자 매일 티격태격하던 그 고집불통 최 영감이 국가의 기밀을 팔아치우는 악당이었다니. 차는 산속 깊숙한 곳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 앞에 멈춰섰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별장이었지만 담장 위에는 고전압선이 흐르고 곳곳에 열감지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다. 박 실장님, 여기서부턴 당신의 역할이 중요해요. 최 영감은 의심이 많지만 당신만은 진심으로 친구라 믿고 있어요. 그에게 접근해서 메인 서버의 접속 키인 금색 바둑알을 뺏어야 해요.
만수는 가슴팍에 숨긴 소형 녹음기와 마취총을 확인했다. 친구를 배신해야 한다는 죄책감과 국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의 가슴 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춘자 씨, 만약 최 영감이 저항하면 어떡하지? 춘자가 만수의 손을 꽉 잡았다. 그땐 제가 해결할게요. 당신은 다치지 말아요. 저택의 지하 서재. 묵직한 오크 나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자욱한 시가 연기 사이로 최 영감이 앉아 있었다. 그는 평소 입던 낡은 점퍼 대신 값비싼 실크 가운을 입고 한 손에는 양주잔을 들고 있었다. 왔나? 박 실장. 생각보다 빨리 왔구먼. 강남 무도장에서 자네 스텝이 아주 볼만했다며? 최 영감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담담하게 말했다. 만수는 침을 꿀꺽 삼키며 대국석 앞에 앉았다. 최 영감. 아니, 최 팔복. 자네 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인 건가? 자네 경찰 출신 아니었어? 최 영감이 껄껄 웃으며 양주를 들이켰다. 경찰. 그래. 국가를 위해 30년을 헌신했지. 그런데 남은 게 뭔가? 낡은 아파트 한 채랑 쥐꼬리만한 연금뿐이야. 내 자식들은 유학 비용 때문에 허덕이는데 나라는 내 공로를 잊었어. 그래서 내가 직접 내 노후를 챙기기로 했지. 최 영감은 바둑판 위에 금색 바둑알 하나를 탁 내려놓았다. 이게 자네가 찾는 거지? 이걸 가져가려면 나랑 마지막 대국을 해서 이겨야 할 걸세. 자네 전공인 바둑으로 말이야. 바둑판 위로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만수는 평소와 달리 한 수 한 수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이것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산업의 운명과 친구의 목숨이 걸린 한판이었다. 대국이 중반으로 치닫자 최 영감의 안색이 변하기 시작했다. 만수의 수일기가 평소보다 훨씬 깊고 날카로웠기 때문이다. 자네, 실력이 늘었군. 박 실장. 자네가 돈에 눈이 멀어 정보를 팔아치울 때 나는 자네와의 우정을 지키려고 이 바둑판 앞에 앉아 있었네. 그게 내 실력의 차이야. 만수가 마지막 결정타인 외통수 자리에 흑도를 내려놓았다. 최 영감의 대마가 몰살당하는 순간이었다. 내 패배군. 최 영감이 씁쓸하게 웃으며 금색 바둑알을 만수에게 건네려는 찰나 갑자기 서재에 불이 꺼지고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수장님, 국정원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탈출하셔야 합니다. 최 영감의 부하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들은 만수를 향해 총구를 겨눴다. 잠깐, 저 친구는 건드리지 마라. 최 영감이 소리쳤지만 흥분한 부하들은 말을 듣지 않았다. 탕, 날카로운 총성과 함께 만수는 바닥으로 몸을 날렸다. 암흑 속에서 번쩍이는 불빛들. 만수는 정신없이 바닥을 기며 금색 바둑알을 챙겼다. 독수리. 이쪽이에요. 벽면이 회전하며 춘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양손에 소음기 권총을 들고 화려한 사격술로 부하들을 제압했다. 하지만 그 혼란을 틈타 최 영감이 비밀 통로로 몸을 숨겼다. 최 영감, 거기서. 만수는 70대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속도로 최 영감의 뒤를 쫓았다. 지하 통로는 절벽 위 헬기 착륙장으로 이어져 있었다. 헬기 로터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리는 가운데 최 영감이 헬기 사다리에 올라타려 했다. 팔복이 이 사람아.
제발 멈추게. 지금이라도 자수해. 만수가 최영감의 다리를 붙잡았다. 최영감은 만수를 발로 차려다가 만수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멈칫했다. 만수야, 우린 이미 너무 멀리 왔어. 잘 있게, 내 친구. 최영감이 만수의 손을 뿌리치고 헬기에 몸을 실으려는 순간 만수는 품 안에서 빨간 구두의 소형 발신기를 최영감의 가운 주머니에 몰래 집어넣었다. 헬기가 하늘로 솟구치고 만수는 허탈하게 착륙장에 주저앉았다. 뒤늦게 달려온 춘자가 만수를 부축했다. 놓쳤어요. 미안해요, 춘자 씨. 만수가 고개를 떨구자 춘자가 그의 손에 쥔 금색 바둑알을 보고 미소 지었다. 아니요, 독수리. 당신은 임무를 완수했어요. 그리고 방금 최영감의 위치 추적기도 성공적으로 설치했고요. 이제 최종 목적지는 블랙 타이거의 해외 비밀 기지예요. 만수는 밤하늘로 사라지는 헬기를 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이제 친구로서가 아니라 요원으로서 그를 잡아야 할 때였다. 태평양의 비밀섬 블랙 타이거의 최후의 요새로 향하는 만수와 춘자.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전투가 시작된다. 과연 만수는 친구를 설득하고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춘자와의 로맨스는 어떤 결말을 맞이할 것인가? 칠흑 같은 밤, 태평양 한가운데 떠있는 비밀섬 타이거 아일랜드를 향해 수송기가 고도를 낮춘다. 만수는 생전 처음 입어보는 전신 잠수복과 전술조끼가 어색했지만 눈빛만큼은 은퇴 전 민원 씨를 호령하던 그 매서운 기세 그대로였다. 독수리, 이번 작전은 끝내기예요. 섬 중앙의 화산 분화구 안에 숨겨진 통제실을 타격해야 해요. 최영감이 거기서 전 세계 금융망을 마비시킬 바이러스를 전송하려 하고 있어요. 춘자가 낙하산 가방을 점검하며 말했다. 만수는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다. 춘자 씨, 나 고소공포증 있는 거 알지? 아파트 5층 베란다 물 청소도 못 하는데. 걱정 마요. 내가 뒤에서 꼭 붙잡고 있을 테니까. 우리 살아서 같이 남산 돈가스 먹으러 가야죠. 춘자의 따뜻한 말에 만수는 중절모 대신 쓴 전술 헬멧을 꽉 조였다. 좋아, 갑시다. 남산 독수리 출격. 휘익. 두 사람은 밤하늘을 가로질러 섬의 해안가에 무사히 착륙했다. 만수는 춘자의 리드에 따라 열 감지기를 피해 기지 내부로 스며들었다. 최첨단 보안 장치들이 그들을 가로막았지만 만수의 아날로그적 지혜가 빛을 발했다. 최신식 홍채 인식기 앞에서 당황하는 춘자에게 만수가 속삭였다. 잠깐, 춘자 씨. 이 건물 설계자. 아까 보니까 나랑 바둑 두던 최영감 취향이야. 그는 항상 비상구 문틈에 명함을 끼워두는 버릇이 있지. 만수가 구석진 환기구 밑바닥을 툭 치자 숨겨진 수동 개폐 레버가 나타났다. 열렸다. 디지털 보안을 무력화시킨 것은 수십 년간 쌓인 사람에 대한 통찰이었다. 마침내 통제실의 거대한 문이 열렸다. 그곳엔 수십 개의 모니터 앞에 앉아 전송 버튼을 누르려는 최영감이 있었다. 결국 여기까지 왔군. 박 실장. 하지만 이미 늦었어. 전속률 95%다. 이 버튼 하나면 전 세계의 부가 재편성되지. 최영감의 광기 어린 외침과 함께 무장 괴한들이 쏟아져 나왔다.
춘자가 화려한 발차기로 그들을 상대하는 사이 만수는 최 영감을 향해 돌진했다. 팔복이 이 사람아, 정신 차려.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자네 손주들이 할아버지를 스파이로 기억하길 원하나? 시끄러워. 만 평생을 숨죽여 살았어. 이제 주인공이 되고 싶단 말이다. 최 영감이 권총을 뽑아들었다. 하지만 만수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품 안에서 권총 대신 낡은 바둑판 하나를 꺼내 방패처럼 앞세웠다. 탕, 탕, 총알이 두꺼운 나무 바둑판에 박혔다. 만수는 그 반동을 이용해 최 영감에게 달려들어 허리춤을 꽉 껴안았다. 지금이야, 춘자씨. 메인 서버를 파괴해. 춘자가 수류탄을 던지려던 찰나 최 영감의 부하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절체절명의 위기. 그때 만수의 머릿속에 빨간 구두의 최종 기능이 떠올랐다. 이건 몰랐지? 이 구두는 신는 게 아니야. 만수는 신고 있던 백구두를 벗어 최 영감의 코앞에서 뒤축을 강하게 눌렀다. 삐! 초고주파 음파가 통제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최 영감과 부하들이 귀를 괴롭히며 바닥을 굴렀다. 만수와 춘자는 국정원에서 지급한 특수 귀마개 덕분에 무사했다. 그 틈을 타 춘자가 메인 서버에 바이러스 파괴 프로그램을 삽입했다. 전송 실패. 시스템이 강제 종료됩니다. 기지가 자폭 시퀀스에 들어가며 흔들리기 시작했다. 만수는 쓰러진 최 영감을 일으켜 세웠다. 가세, 친구. 죗값은 치러야지. 하지만 자네가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 내가 매일 사채 바둑 들고 면회 갈 테니까. 최 영감은 허탈하게 웃으며 만수의 어깨에 기댔다. 3명의 시니어는 무너지는 기지를 뚫고 국정원 헬기에 몸을 실었다. 멀리서 섬이 폭발하며 거대한 불꽃이 밤바다를 수놓았다. 한 달 후 종로 3가의 평범한 오후, 만수는 평소처럼 낡은 양복을 입고 기원으로 향한다. 그의 가슴 안쪽 주머니에는 국정원에서 수여한 1등 공로 훈장이 들어있지만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않는다. 어이, 박 실장, 오늘도 늦었어. 김 여사가 벌써 기다리고 있잖아. 기원 안으로 들어서자 새빨간 원피스를 입은 춘자가 화사하게 웃으며 바둑판 앞에 앉아 있다. 만수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슬쩍 윙크를 건넨다. 오늘 내기 바둑은 이긴 사람이 남산 돈가스 사는 걸로 합시다. 좋아요. 대신 오늘 지면 다음 임무 때는 당신이 내 가방 드는 거예요. 독수리 요원님.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기원 안에 가득 퍼진다. 전 세계를 구한 영웅들이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에겐 눈앞의 바둑 한 판과 서로의 미소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 그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첫 수를 두었을 뿐이다. 만수의 스마트폰이 울린다. 발신인은 국정원 이 소장. 독수리, 휴가는 끝났습니다. 러시아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만수는 중절모를 멋들어지게 고쳤으며 답장을 보낸다. 준비 완료. 빨간 구두 닦아놨음. 박만수 할아버지와 김춘자 할머니의 위대한 여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